퇴직한 지 석 달째인 한도윤은 또다시 허무한 오후를 맞았다. 38년간 판사로 살아온 그에게 갑작스러운 은퇴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오늘도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종로 골목을 걸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낡은 헌책방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골목에 들어섰다. 이런 곳이 아직 있었나. 도윤은 작은 헌책방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추억서점이라는 간판이 바랜 채로 걸려 있었다. 문득 옛날이 그리워져서 문을 밀고 들어갔다.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30년 전 대학생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는 매일 이런 헌책방을 뒤지며 법학 서적을 찾아다녔다. 도윤은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갑자기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다. 법학개론 제세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바로 30년 전 자신이 첫사랑 지연에게 선물했던 그 책이었다. 설마. 떨리는 손으로 책을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익숙한 글씨가 나타났다. 지연아, 우리 함께 공부하며 꿈을 이뤄가자. 영원히 함께하자. 1995년 봄 도윤이. 자신의 젊은 시절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럴 수가. 도윤의 손이 덜덜 떨렸다. 왜 이 책이 여기 있는 거지? 지연은 어디 갔을까? 그 아픈 이별 이후로 연락이 끊어진 지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어머, 손님이 오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도윤은 황급히 책을 덮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이 책 파는 건가요? 아, 그 책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주인이 따로 보관하고 있는 책이라서. 주인이 따로 보관한다는 말에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지연이 아직 이 책을 간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주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곧 오실 거예요. 도윤은 책을 꼭 안고 서 있었다. 30년 전 그 봄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지연과 함께 꿈꾸던 미래, 그리고 신분 차이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사랑. 문득 발소리가 들렸다. 젊은 남자가 책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할머니, 새 책들 가져왔어요. 그 순간 도윤은 숨이 멎을 뻔했다. 청년의 옆모습이 30년 전 거울 속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다. 청년은 도윤을 힐끔 보더니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지나가다가. 도윤은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까지 젊은 시절 자신과 빼닮았다. 청년은 능숙하게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 권씩 꺼내며 상태를 확인하고 분류하는 모습이 꼼꼼했다. 책 정리를 자주 도와주시나 봐요. 네,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어머니라는 단어에 도윤의 심장이 빨라졌다. 어머니가 이 서점 주인이신가요? 맞아요. 벌써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청년이 책을 정리하다 말고 도윤이 들고 있는 법학개론을 보았다. 아, 그 책은 저희 어머니 책이에요. 아주 소중히 여기시는 거라. 소중히 여긴다고요? 네, 절대 팔지 않으시거든요. 가끔 혼자서 그 책을 보시며 옛날 이야기를 하세요. 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지연이 아직도 이 책을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청년은 계속 책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떤 일 하세요? 뭔가 되게 점잖아 보이시는데. 옛날에 법원에서 일했어요. 우와, 그럼 판사님이셨나요? 완전 멋있다. 청년의 눈이 반짝였다. 존경하는 눈빛이었다. 은퇴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석 달 정도 됐네요. 그럼 많이 심심하시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바쁘게 사시는데 가끔 외로워하세요. 청년이 무심코 던진 말에 도윤은 마음이 아팠다. 지연이 외롭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다. 어머니는 언제 오시나요? 보통 저녁에 오세요. 낮에는 다른 일을 하시거든요. 도윤은 시계를 봤다. 오후 4시였다. 그럼 오늘 한 번 더 와도 될까요? 당연히 환영이에요.
요즘 단골 손님이 많이 없어서. 청년이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마저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도윤은 책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꽂았다. 청년을 보며 이상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저 청년에게서 느껴지는 낯익음은 단순한 착각이 아닌 것 같았다. 그럼 저녁에 다시 올게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도윤은 서점을 나서면서 돌아봤다. 청년이 여전히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다. 저녁 7시, 도윤은 다시 추억 서점을 찾았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지만 여전히 떨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오후에 봤던 청년이 카운터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정말 오셨네요. 어머니는 오셨나요? 아직이에요. 곧 오실 건데. 도윤은 안쪽 의자에 앉았다. 30년 전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서하늘이에요. 서하늘. 성이 서씨라는 걸 확인한 도윤은 더욱 긴장했다. 어머니 성함도 서씨인가요? 네, 서지연이에요. 도윤의 머리가 하얘졌다. 서지연. 30년 전 헤어진 그 지연이 맞았다. 지연이라고 하셨나요? 네, 왜요? 혹시 아세요? 하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도윤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아니, 그냥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이때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도윤은 숨을 멈췄다. 한 여성이 들어왔다. 5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아한 인상이었다. 바로 서지연이었다. 지연은 도윤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도윤 씨? 지연아. 30년 만에 재회였다. 둘 다 말문이 막혔다. 하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 이분 아세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옛날에 아는 사이였어. 그럼 반갑겠네요. 할아버지가 어머니 책을 보고 계셨어요. 하늘이 법학개론을 가리켰다. 지연의 시선이 그 책으로 향했다. 그 책을 아직 간직하고 있더라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은 고개를 돌렸다. 하늘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 네. 왜요? 어른들이 할 이야기가 있어. 하늘은 의아해했지만 순순히 짐을 챙겼다. 그럼 할아버지, 내일 또 와요. 하늘이 나간 후 서점에는 정적이 흘렀다. 도윤과 지연 30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 사이로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하늘이 나간 후 지연은 문을 잠갔다. 도윤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30년 만이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카운터 뒤로 갔다. 그 책 왜 아직 갖고 있어? 그건 당신이 물어볼 일이 아니야.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지연아, 나도 그때 어쩔 수 없었어. 집안에서 반대가 너무 심했고. 그래서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이 일어서서 다가가려 했다. 지연은 한 발 물러섰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30년이 지났는데. 나도 그동안 후회했어. 매일 후회했다고. 후회? 당신은 잘 살았잖아. 판사까지 됐으면서. 지연이 비웃듯 말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결혼도 했지만 결국 혼자가 됐어. 나도 마찬가지야. 혼자 살았어. 둘 다 침묵했다.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상처가 너무 깊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늘이는 몇 살이야?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 좋은 청년이라고 생각해서. 27살이야. 도윤은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1998년생이면 자신들이 헤어진 후 3년 뒤였다. 아버지는? 지연이 돌아서며 말했다. 없어. 혼자 키웠어. 혼자? 그래, 혼자. 도윤의 가슴이 아팠다. 지연이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왜 연락하지 않았어?
도움이라도 줄 수 있었는데. 도움? 30년 전에 도망간 사람한테 무슨 도움을 바라겠어?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집안 압력이. 그런 변명 듣기 싫어. 이제 그만 가. 지연이 문을 가리켰다. 도윤은 법학개론을 집어들었다. 이 책 속에 내 글씨가 있어. 영원히 함께하자고 썼지. 그때는 어렸으니까. 나는 아직도 그 마음이야. 지연이 도윤을 쳐다봤다. 그 눈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너무 늦었어, 도윤 씨. 도윤은 책을 조용히 내려놓고 서점을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다음 날 도윤은 근처 카페에서 하루를 보냈다. 지연을 다시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오후 5시쯤 하늘이 카페로 들어왔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하늘이구나. 어머니가 어제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혹시 싸우셨어요? 도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싸운 건 아니고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할아버지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내 얘기를? 네, 어렸을 때부터. 옛날에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헤어져서 아직도 그리워한다고. 도윤의 가슴이 뛰었다. 그런 말을 했다고? 네, 그래서 전 어머니 첫사랑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하늘이 순진하게 웃었다. 도윤은 그 미소를 보며 확신이 들었다. 하늘아,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어?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안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냥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돌아가셨다고? 네, 사고로.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신 거래요. 지연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았다. 하늘에게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한 것이다.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겠다. 맞아요. 낮에는 청소 일하시고 밤에는 서점 지키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도윤은 죄책감에 눈물이 났다. 자신이 도망간 사이 지연이 겪었을 고생이 떠올랐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아. 도윤은 하늘을 자세히 봤다. 코끝, 귀 모양, 손가락 길이까지 자신과 닮아 있었다. 하늘아, 혹시 생일이 언제야? 3월 15일이에요. 왜요? 도윤은 계산해 봤다. 1998년 3월이면 자신들이 헤어진 후 정확히 3년 뒤였다. 아니, 임신 기간을 생각하면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다. 1997년 봄, 자신들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때가 떠올랐다. 할아버지? 아, 미안. 생각이 좀 많아서. 도윤은 일어섰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먼저 가볼게. 네, 어머니한테 안부 전해드릴까요? 아니야, 됐어. 도윤은 카페를 나와 길을 걸었다. 하늘이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27년 전 그 봄의 기억이 선명해졌다. 저녁 8시 도윤은 결심을 하고 서점으로 향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서점 문을 열자 지연이 혼자 있었다. 왜 또 왔어? 지연아, 우리 얘기해야 할 게 있어. 할 얘기 없어. 도윤은 문을 잠그고 지연 앞에 섰다. 하늘이 내 아들 맞지?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소리야? 나이 계산해보니까 맞아. 1998년 3월생이면 우리가 마지막 만났을 때. 미친 소리 하지 마. 지연이 피하려 했지만 도윤이 막아섰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아이가 있다는 걸 숨겼어? 말해서 뭐해? 당신은 이미 떠났는데. 나한테 연락했어야지.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연락. 집안 반대 때문에 도망간 사람한테. 그래도 내 아들인데. 당신 아들 아니야. 지연이 소리쳤다. 그럼 누구 아들이야? 상관없어. 이미 27년이 지났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은 판사였지만 내 인생의 판결에는 단 한 번도 서주지 않았어. 내가 임신했을 때도 아이를 혼자 키울 때도. 도윤은 할 말이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하늘이는 아버지 없는 아이로 살았어.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할 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모르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다고. 책임져야 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어. 27년이 지나서 지연이 비웃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하늘이는 이미 다 컸어. 당신 없이도 잘 살았다고. 도유는 무너져 내렸다. 27년간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제발 기회를 줘. 기회? 어떤 기회? 아들로 인정하게 해줘.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어, 도윤 씨. 이미 너무 많이 늦었어.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30년의 후회와 27년의 부재가 한꺼번에 덮쳤다. 다음 날 오후 하늘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도윤을 찾아왔다. 할아버지, 어머니가 이상해요. 뭐가? 계속 우시고 제가 물어봐도 대답 안 하시고. 도윤은 마음이 아팠다. 하늘아,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뭔데요? 도윤은 깊게 숨을 쉬었다. 나는 내 할아버지가 아니야. 예? 나는 내 아버지야. 하늘은 멍하니 도윤을 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27년 전 내 어머니와 사귀었어. 그런데 집안 반대로 헤어졌지. 그때 내가 생겼던 거야. 하늘의 얼굴이 점점 변했다. 그럼 저는 내 아들이야. 하늘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는데 나한테 상처받아서 그런 거야. 하늘이 벌떡 일어났다. 그럼 27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확인도 안 하고. 하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하늘이 소리쳤다. 그 순간 지연이 나타났다. 하늘아. 어머니도 왜 거짓말 하셨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지연은 말문이 막혔다. 너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상처? 아버지 없이 자란 게 더 상처였어요. 하늘이 울먹였다. 하늘아, 진정해. 도윤이 다가가자 하늘이 밀어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27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이때 60대 여성이 서점으로 들어왔다. 도윤의 누나 한미선이었다. 도윤아, 여기 있었구나. 누나, 내가 여기 다닌다고 해서 왔지. 미선이 지연과 하늘을 보더니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아직도 이 여자와 만나고 있어. 누나, 하늘이는 내 아들이야. 아들, 증명할 수 있어. 미선이 비웃었다. 우리 가문에 이런 애매한 아이를 받아들일 순 없어. 하늘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누나. 도윤이 화를 냈지만 미선은 계속했다. 27년간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가 갑자기 우리 핏줄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야. 지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늘이한테 상처되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하늘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만하세요, 다들. 하늘의 외침에 모두 조용해졌다. 저는 27년 동안 혼자였어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저 때문에 고생만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아버지라니. 도윤이 다가갔다. 하늘아. 하지만 어머니를 보니까 아시겠어요.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시는 걸. 지연이 깜짝 놀랐다. 하늘아, 무슨 소리야? 어머니, 그 책 볼 때마다 우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생각하실 때마다 슬퍼하시고. 하늘이 지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선택하세요. 미래를 선택하세요. 미선이 끼어들었다. 무슨 드라마 같은 소리를.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미선을 향해 말했다. 27년 전에 두 분을 떼어놓은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고 어머니는 혼자 고생하셨어요.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이제는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 하늘의 진심 어린 말에 미선은 할 말을 잃었다. 도윤이 지연에게 다가갔다. 지연아, 나도 잘못했어. 27년 전에도 지금까지도. 도윤 씨.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늦었지만.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늦었어. 그래도 포기하기엔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어. 도윤이 지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지연은 손을 빼지 않았다. 하늘이는 어쩌고? 하늘이가 원한다면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늘이 두 사람을 바라봤다. 저는 이제 알겠어요. 왜 어머니가 그 책을 간직하셨는지. 하늘이 법학개론을 집어들었다.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썼죠. 이제 그 약속 지키세요. 도윤과 지연이 서로를 바라봤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미안해, 지연아. 나도 미안해. 너무 오래 아파했나 봐. 두 사람이 포옹했다. 하늘이 미소를 지으며 지켜봤다. 미선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 고집불통들이야. 누나도 이제 인정해줘. 어쩔 수 없지. 이미 벌어진 일인데. 미선이 하늘에게 다가갔다. 미안하다, 하늘아. 할머니가 너무 고집이 셌구나. 괜찮아요, 할머니. 하늘이 환하게 웃었다. 6개월 후 추억 서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세 사람이 함께 지키고 있었다. 도윤은 매일 서점에 나와 지연을 도왔다. 하늘은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도 틈틈이 부모를 도왔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법학개론을 펼쳤다. 30년 전 글씨가 여전히 선명했다. 영원히 함께하자. 이제 정말 함께할 수 있게 됐네. 지연이 옆에 앉으며 말했다. 30년이 걸렸지만, 늦었지만 행복해. 하늘이 들어오며 웃었다. 부모님, 오늘 저녁은 뭐 드실래요? 우리 아들이 해주는 밥이면 뭐든 좋지. 도윤이 하늘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렇게 세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가며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갔다. 헌 책방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